안녕하세요. 말씀동희입니다. 근본자료 역시 KB 금융지주에서 연구한 자료이고요. 이 역시도 최근 자료입니다. 23년 8월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주식 관련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만 저희가 P52에서 하고 있는 섹터가 총 4가지잖아요. 환율 증시, 학습 관련, 그리고 부동산, 사업 이렇게 4개 영역인데 다른 섹터 관련된 자료들이 거의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영상 역시도 사실 P52 후원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만들고요. 후원인들이 보신 이후에 2차적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보긴 하겠지만 사실 이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사실 P51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원리가 무엇이냐, 원리와 과정을 이해해야지만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보실 P51을 진행하신 후원님들께서는 교육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일반 그 시청자들께서는 보실 때는 그냥 리포트를 리뷰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찌되었든 간에입니다. P51을 하시든지 하시지 않든지 간에 결국 이런 자료들을 꾸준히 한번 보시긴 해야 돼요. 보시긴 하시되 자료만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이 학습과 그리고 투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P51을 하시는 후원인들께서 시장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앞으로 내다보고 그 원리와 과정을 확인해서 앞을 내다보고 한 걸음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포지션을 먼저 구축하고 시장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준비, 대비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또 찍게 된 겁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언제나처럼 이런 자료를 볼 때는 간단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볼 내용은 KB주택시장 리뷰이고요. 부동산 연구팀에서 2023년 8월달, 8월 중순으로 기억해요. 그때 만든 자료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일반 게시판에는 글을 적어드렸어요.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일까? 그리고 그 반등의 시점에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 최적의 시점이라는 게 현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글을 적어드렸는데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죠. 현재는 반등 구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51을 진행하셨던 후원인들께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꼭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 동향에서 주택 매매, 주택 전세, 주택 거래, 분양, 토지, 주택금융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저는 참고로 다 보았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전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신 분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주택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상황이 어떠냐, 내가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다면 전세금은 떼이지 않을 정도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또한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거래량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택 거래량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물이라고 해서 분양이 얼마나 진행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보조적인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토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은 부동산 관련된 영역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던 내용이니까 꼭 교육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 투자의 개념이다 보니까 금융을 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 파트는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쪽에 있는 Executive Summary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주택시장 개요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되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락세가 둔화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이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주식과 환율,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하나의 생태계로서 주택시장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대신에 선택적으로 조금 더 빨리 적용이 돼서 그것이 시장에 빨리 발현이 되느냐, 늦게 발현되느냐의 차이겠죠. 유동성이 풍부하고 환가성이 뛰어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으로 돈이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 이후에 주택시장과 같이
다소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상품들과 시장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2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반등을 여러 차례 시도를 하려고 했고요. 23년 초가 되었을 때 증시가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환율은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것이 주택시장에서는 6개월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락세가 둔화되고 반등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왜 그럴까? 왜 무엇이 이런 주택시장의 등락을 만들게 하였느냐? 그것의 트리거를 만든 요인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POCB 하시는 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육 영상을 꼭 반드시 보시길 바래요. 자,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7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9% 하락해서 서울, 강남,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앞서 설명드린 거죠. 주식이나 환율 같은 게 이미 먼저 선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주식이 반등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 좀 늦게 움직이는 제품군과 상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시장이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원인, 트리거는 과연 무엇이었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금리가 안정되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주택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주택시장을 움직였던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가 안정화되고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가 완화되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요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죠.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학습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가 완화되었다. 왜 완화시켜줬을까요?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은 이런 행동을 했나요? 그런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상당히 받게 돼요. 물론 미국의 용인하에, 제가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용인하에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주택시장은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게시글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시장에서 50년 정도의 모기지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50년짜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주택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경착륙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주택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돈이 공급될 수 있어야 돼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문제가 되었죠. 이제는 매월 불입하는 그 금액이 커짐으로 인해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고, 연체율이 상승하면 결국 경매로 인해서 시장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대환을 해줘야 되겠죠. 모기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상환기간을 훨씬 더 늘리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되어서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작년 대비 최소 20에서 지역에 따라서 40, 50%까지 하락한 곳들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부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기지가 50년짜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어쨌든 버티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안정화 기조로 접어들었다. 사실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되면서 미분양 공포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고점을 치고 떨어질 때부터 미분양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미분양은 일시적인 실수요에 의해서 잠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만 하고 있을 뿐, 향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주택 전세 가격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매매 시장에 비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사실 주택 시장이 가장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는 2021년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굉장히 고점이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지난 시점이죠. 대략 2021년 10월에서
9월 사이에 대부분의 시장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떨어지면서 2년이라는 시점이 지나는 시점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 2023년 9월 달이니까요. 그죠? 딱 2년 정도가 돌아오니까 어떻죠? 예전 같았으면 대략입니다. 대략 전세 가격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전세 가격이 20-30% 정도는 최소한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20-30% 정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도 함께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전세 가격을 100으로 산정을 해서 들어갔던 전세 세입자는 결국 2년이 지난 시점에 7-8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전세 가격을 보면서 집주인에게 이 금액을 하락을 요청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면서 전세 세입자를 같이 넣어서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차익이 나는 거죠. 20-30% 정도의 차익이 나는 부분을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더 이상 빌려줄 수 없게 돼요. 유동성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역전세난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기존에 100으로 예상했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어떻게 되죠? 전세 반환금 신청이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경매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매 시장에 비해 불안정성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에서도 이런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니까 위험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향후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더 많은 케이스들이 주택보증공사에 목을 조여올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공적자금 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어디서 온 거냐? 국민의 혈세고 국가가 결국 주택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통해서나 채권을 발행해서 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양호하다, 긍정적이다라고는 절대 보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택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나 실소유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증가폭은 제한적이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죠. 기존 고점에 비해서 20에서 40%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사실 집값을 올리려고 하면 풍부한 유동성과 수많은 거래가 발생을 해야 돼요. 투자 거래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성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야지만 그렇게 들어온 돈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실수요자만으로는 충분한 가격 상승세를 만들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냐? 직전 1년 평균 거래량 대비 3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수많은 회사들이 건설사들이 어떻게 했죠? 신규 분양 물량을 많이 쏟아냈단 말입니다. 분양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고점을 치고 나서부터는 가격을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다 보니까 이 줄어든 시점에서 줄어든 물량만큼이 뒤쪽에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4개월 연속 감소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결국 이게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냐? 가격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 준공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았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주택시장은 당분간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당분간 완만한 회복세. 제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했다. 20에서 4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는 가격에서 최소 20에서 40% 떨어졌으니까 80에서 60% 정도 올라갔어요. 여기서 20% 정도 다시 올라가 봐야 얼마냐면 70% 정도일 거예요. 70에서 90% 사이일 겁니다.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높지만 당분간이라고 했어요. 이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결국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분간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봤던 이 긍정적 요소는 긍정적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증가폭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수요자 위주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돈이 더 유입이 돼야 된다.
투자세가 더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 사실 제한 조건을 보자면 준공후 물량은 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좀 떨어지고 투자 수요가 충분히 들어올 정도의 많은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 사실 금리가 좀 낮춰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은행에서도 보고 있는 이 연구 보고서도 보는 것처럼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위쪽의 내용과 똑같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상기 보였던 전세 시장과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의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전환에는 어렵다, 상승 전환은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상승세 둔화에 대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주요 아파트 및 일부 지역만 상승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역별 주택 변동성이라고 해서 크게 보면 전국,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변동률 추이기 때문에 전월 대비 플러스란 말은 항상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2년 1월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하락세로 돌아섰고 여전히 지금 하락세입니다. 0보다 적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세가 둔화돼서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20에서 40% 정도 떨어졌다고 했죠. 그게 지금 좀 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져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정도일 뿐입니다. 하락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락세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을 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게 덜 떨어지고 있을 뿐 사실 그렇게 크게 가격 상승을 보여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부 선도 아파트나 지역 중심에서 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역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KB선도 50지수라고 해서 상위 50개 아파트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일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재 상황만 비춰보자면 이게 반짝 상승일 수도 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승으로 가기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하고 하락쭉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있어요. 거품이 많이 끼었던 곳 혹은 수요가 여전히 충분한 곳은 가격 변동률이 좀씩 다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을 보게 되면 대구가 어떤가요? 대구가 굉장히 격변을 하는 게 보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대구가 굉장히 어떻다? 변동성이 급등락을 보였단 말입니다. 올라갈 때도 강력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6, 7월달 변동폭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에 비해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타 지방 지역을 봤을 때는 세종은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즉 여전히 세종 시즌 같은 경우는 충분한 유입세가 있을 수 있다. 가격이 하락 중에도 반등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 영상에서도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교육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보셨던 부분은 매매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보증금 반환 우려가 지속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지 못할 것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잘 보시게 되면 주택보증보험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증금 사고의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조 단위로 올라갈 거예요. 조 단위로 올라가고 공적 자금을 지원 한 해 만에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올 겁니다. 국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연착륙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DSR 규제도 풀어줄 것이고요. 이것은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생애 첫 주택 자금에 관련된 부분은 DSR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동시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0년 모기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50년 모기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조였는데 40조가 금방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이것이 급격하게 소진되어서 10조, 20조가 금방 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10조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요, 5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당장 지금은 구입을 할 수 있겠지만 40대에 집을 구매했다고 하면 90살이 돼야지 이 모든 빚을 다 지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죽을 때쯤 돼야지 이 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0년 동안 내는 이자가 원금에 거의 상응해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자면 향후에 5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할지와 그 상승 기간 동안을 내가 돈을 메꿀 수 있을지
또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을 때 딱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10년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향후에 그러면 금리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중 반등을 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주식시장을 기준으로는 2026년 전후까지 경기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 환율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간차를 가지고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26년 최소입니다. 2026년까지는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느리게 움직이는 특성상 그리고 돈이 향후에 얼마만큼 공급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 향후 2, 3년 동안은 주택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특성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데 최소입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택 매매와 전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현재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전세를 들어서 지금 재계약을 하셔야 되거나 향후에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집주인과 상의를 해보시거나 혹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전세 자금을 떼일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